똑딱 똑딱 시계 바늘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새벽 3시. 어김없이 눈이 떠지셨나요? 옆에서 곤히 자는 배우자의 숨소리가 부럽기도 하고 다시 잠들려고 뒤척여보지만 정신은 점점 더 말똥말똥해지기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멍하고 몸은 천근만근이죠. 혹시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게 그저 피곤한 문제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에게 불면은 더 큰 공포를 가져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하는데 잠을 못 자면 이 독소가 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니까요.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정말 무섭지 않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세계적인 수면 전문가 맥스 허슈코비츠 박사는 그의 책 수면장애 포 더 더미에서 잠 못 드는 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단언합니다. 이 책은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우리가 왜 못 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아기처럼 꿀잠을 잘 수 있는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이 책의 핵심 비법만을 뽑아 여러분의 침실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아닙니다. 맥스 박사는 60대, 70대가 되어도 우리 몸은 여전히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단지 잠을 유지하는 능력이 약해져서 자꾸 깨는 것뿐이죠. 우리는 잠이 없어진 게 아니라 깊은 잠을 도둑맞고 있는 겁니다. 여기 68세 김영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영감님은 눕기만 하면 코를 드르렁 골아댑니다. 사모님은 시끄러워서 각방을 쓴 지 오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코골이가 뚝 끊기더니 컥 하고 숨을 몰아쉽니다. 바로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이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닙니다. 자는 동안 숨이 멈추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듭니다. 밤새 심장이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죠. 책에서는 수면무호흡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혈압을 높이고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고 일어났는데 입이 바짝 말라 있거나 낮에 참을 수 없이 졸리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건 의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기계의 도움이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이번엔 65세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저녁에 드라마를 보려고 소파에 앉으면 다리가 스멀스멀하고 간지럽습니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전기가 통하는 것 같기도 해서 자꾸 다리를 주무르고 움직여야만 합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더 심해지죠.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니 수면 부족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혈액순환 문제나 관절염으로 오해하고 파스만 붙입니다. 하지만 이 증상은 뇌의 도파민 부족이나 철분 결핍과 관련이 깊습니다. 저자인 맥스 박사는 특히 저녁에 증상이 심해진다면 전문의를 찾아가 간단한 약물 처방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철분제만 잘 챙겨 먹어도 씻은 듯이 낫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참지 마세요. 잠이 안 와서 반주로 소주 한 잔 혹은 와인 한 잔 드시는 분들 계시죠? 술 마시면 금방 골아 떨어지니 약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코올은 잠들게는 해주지만 수면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새벽에 목말라서 깨게 만들고 화장실을 가게 만들며 앞서 말한 코골이를 훨씬 심하게 만듭니다. 술로 얻은 잠은 가짜 잠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TV 보시나요? 뉴스 보다가 스르르 잠드는 게 낙이라는 분들, 당장 TV를 안방에서 치우셔야 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뇌는 장소와 행동을 연결해서 기억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고 걱정을 하면 뇌는 침대를 TV 보는 곳, 걱정하는 곳으로 인식해버립니다. 그러니 누워도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법은 햇빛 샤워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아침에 햇빛을 보는 겁니다. 아침에 눈에 들어온 햇빛은 15시간 뒤에 수면 호르몬으로 변해서 우리를 잠재웁니다.
오전 10시쯤 30분만 산책하세요. 그게 밤에 먹는 수면제보다 100배 낫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20분의 법칙입니다. 자리에 누웠는데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온다면 과감하게 침대에 박차고 나오세요. 안 오는 잠을 억지로 청하며 뒤척이는 순간 뇌는 또다시 침대를 고문실로 기억합니다. 거실로 나와서 조명을 어둡게 하고 지루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세요. 졸음이 쏟아질 때 그때 다시 침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낮에 너무 졸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낮잠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후 3시 이전에 딱 20분만 주무세요. 1시간 이상 길게 자거나 저녁 무렵에 조는 것은 밤잠을 훔쳐가는 도둑질입니다. 알람을 맞추고 딱 20분만 개운하게 주무시는 파워 낮잠. 이것이 활력의 비결입니다. 자려고 누우면 온갖 잡념이 떠오르시나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그렇다면 낮에 걱정 시간을 따로 만드세요. 종이에 걱정거리를 적고 밤에 그 생각이 나면 이건 내일 걱정 시간에 하기로 했지 하고 뇌를 달래주는 겁니다. 침대는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이라는 걸 뇌에게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제 이야기입니다. 너무 괴로우면 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닙니다. 오래 쓰면 내성이 생기고 낙상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단기간만 사용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해야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 방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게 잠들지 못합니다. 약간 서늘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계 소리나 냉장고 소리가 거슬린다면 백색 소음을 활용해 보세요.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은 오히려 잡음을 덮어주어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아침 식사도 수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다시 세팅해 줍니다. 뇌에게 하루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아침을 거르면 점심, 저녁 폭식으로 이어지고 이는 밤에 소화불량을 일으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꼭 챙겨 드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코골이나 다리 저림이 심하면 병원에 간다. 둘째, 아침 햇빛을 30분 이상 쬐다. 셋째, 침대에서는 잠만 잔다. 넷째, 잠이 안 오면 20분 뒤에 일어난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밤은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잠을 잘 자야 뇌가 건강하고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굳어진 수면 패턴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베개에 머리만 대도 잠이 오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 밤은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날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햇빛 샤워와 20분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수면이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